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12월 28일 화요일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시장이 생각보다도 좀 약하게 끝났는데 오늘까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예당이라든지 양도세 관련된 매도가 좀 출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친구분이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오후장부터는 줍줍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동감입니다. 오늘 시장의 한 줄 요약은 주식은 불안의 벽을 타고, 그렇죠? 주식 상승은 불안의 벽을 타고 지금 모든 상황이 불안불안하는데 미국 시장은 오르는 거죠. 한국 시장도 그렇게까지 약한 상황은 아닌데 종목별로 큰 편차를 보이면서 주식이 불안의 벽을 타고 이제 상승을 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먹었다 터졌다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나라도 있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좌우간 주식이라는 놈은 불안의 벽을 타고 늘 오르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말했지만 제 결론은 꾸준한 매수다. 꾸준히 매수를 해서 연초에 나타날 수 있는 단기 반등 구간을 꼭 먹어야 한다. 이거 안 먹으면 1년 내에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반드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부터도 한꺼번에 사지 말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거래가 되는 거죠. 꾸준히 분할해서 사는 그러한 와이즈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거인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일 미국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 매출 증가율이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보니까 YOY로 8.5%나 상승을 했다는 거죠. 2019년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 기준으로 10.7%나 상승할 정도로 연말 쇼핑 시즌이 예상외로 좋은 모습을 이뤘다고 마스터카드가 이야기를 한 거죠. 제 생각에는 세상이 불안하고 또 세상이 어두울수록 가족을 챙기고 또 뭔가 선물을 하고 싶고 또 이렇게 소비를 하면서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러한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게 미국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미국 12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8.1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는 약간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댈러스 지역은 크게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남부 석유 관련된 기업 도시들의 제조업 지수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기사가 바이든 대통령이 7,7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수권 법안에 서명했다. 그렇죠. 국방 수권 법안이라는 건 올해 내년에 국방 예산 법안을 서명을 한 건데 특히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감축 계획이 없다. 그렇죠. 그 조항을 삭제할 정도로 한국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미크론이 이제 유럽에 크게 확산이 됐는 프랑스는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크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치명률이 낮다. 남아공에서 이제 환자가 오히려 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면들을 파우치 소장이 그럴 수도 있다.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가에 불을 당기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코로나가 아무리 크게 이렇게 오미크론 때문에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셧다운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뚝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일부 경제학자가 오미크론 변이가 내년 초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시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이 부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분기까지 경제 성장률은 생각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한 2월 이후에 오미크론이 꺾일 거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생각인데 통제만 잘 한다면 다시 주가나 또 세계 경제가 반등할 확률은 높아 보입니다. 중국 이야기가 두 개가 났는데요. 중국이 내년부터 승용차 제조 부분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하겠다. 이제 와서 중국 기업의 해외 상장 규제를 강화하겠다. 당국 심사를 통과해야 해외에 상장할 수 있다. 그렇죠. 천연가스 가격이 올 겨울 한파 및 난방 수요 증가로 예상외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모더나가 백신 가격 공개 압박을 받고 있죠. 미국 정부가 2억 5천이라는 돈을 주고 모더나나 화이자 등의 백신 개발을 맡겼는데
이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너무 비싸서 원성을 사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라든지 이머징 국가에 뭔가 그 자기 기술들을 오픈하지 않으면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이런 면들의 공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류업체 랄프 도렌이 연말 쇼핑 시즌에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주가가 올랐는데 이만큼 소비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기업 중에서 가장 1등 핫한 기업인 마이크로봇 메디컬 인코퍼레이션 회사인데 의료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죠. 하루에 66.04% 올랐습니다. 이게 1년 오른 가격이 아니라 하루에 올라간 가격이죠. 네, 티커로 MBOT를 쓰는데 이만큼 로봇 관련 회사들이 특수 로봇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로봇 회사들의 주가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제 에브리봇이라는 회사도 있죠. 네, 여러 가지 뭐 로보티스 여러 회사들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초기에 이것도 일시적일 확률이 있으니까 주의를 하자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굉장히 뚝심 있게 중장기적 상승 트렌드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1월 CES 미국 라스베가스에는 박람회에서도 로봇들이 많이 출시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로봇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작은 섹터이지만 시장의 먹거리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된다. 저는 에브리봇을 많이 추천하는데 시총도 2천억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는 로봇 회사 중에 유일한 회사가 에브리봇 상장 회사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호프 애플은 180.33달러를 기록했죠. 2.30% 상승을 했습니다. 화이자는 0.87% 상승해서 59.22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어제 이제 테슬라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테슬라가 굉장히 중요했죠. 4% 넘게 상승을 하다가 2.5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1093.94달러, 1100달러도 넘었었는데 막판에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1100달러 근처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2차 전지와 이런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좀 쉬어갔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동시에 나타난 모습을 보였는데 반등의 구간에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양극재인 투에서 에코프로그램, LNF, 대주전자재료, 코스모 신소재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기술적 반등 정도, 전고점 정도를 충분히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영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리비안 한번 봅시다. 어제 10.58%나 상승했어요. 107.09달러. 올해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인도들이 일어나면서 유일하게 테슬라를 쫓아갈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 리비안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10.58%를 갑자기 상승하면서 전 고점을 회복을 한 모습을 나타내죠. 네, 제가 이야기했죠. 강력한 이득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강력한 이득에게 오히려 주가 상승 강도가 셀 것이다. 이러면서 제가 리비안을 강추했는데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전고점 일단 170달러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됩니다. 충분히 내년에 시세를 뽑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루시드도 2.66% 상승해서 38.64달러에 끝났습니다. 네, 우리 러블록스도 3.11% 상승해서 104.99달러를 기록해서 100달러를 넘어섰네요. 네, 미국의 이제 어린이들이 학교에 개학을 했죠. 그런데도 사용자 수가 줄지 않고 3분기 대비 29%나 매출액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네, 이런 러블록스의 강한 모습, 플랫폼 기업으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 트렌드를 받고 있습니다. 130달러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메타 한번 봅시다. 3.26% 상승해서 346.18달러를 기록하며 꾸준히 상승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2.72%나 상승하면서 4천선을 회복했습니다. 4,000포인트를 4,039.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72%
뭐 AMD,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4%씩, 5%씩 오르는, 좀 램 리서치 이런 회사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런 회사들이 4%, 5%씩 이상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4.40% 상승해서 309.45달러, 300달러를 회복했죠. 전고점이 이제 330달러 수준을 충분히 다시 트라이 하면서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AMD 한번 봅시다. 5.62% 상승해서 154.36달러. 네, 전고점 160달러니까 충분히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대만의 TSMC도 1.6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 보합에서 살짝 아래에 움직이다 보합을 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94.43달러, 100달러에 대한 저항선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하지만 좀 쉬었다가 다시 반도체 가격 하락률이 멈추고 반등이 생각보다 빨리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조정 후 추가 상승할 거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봅시다. 1.95% 상승해서 51,264.8달러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미 이제 5만 달러를 회복을 했죠. 비트코인이 회복을 하면서 엔비디아와 AMD처럼 비트코인 관련된 GPU를 만든 회사들이 주가가 연동돼서 올라간 모습을 보이죠. 아침에 이제 블룸버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IT 전문가들이 이제 코인 관련된 그러한 스타트업으로 많이 이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쪽에서는 이런 인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국가 경영에 아주 중요한 목표로 세울 정도로 크게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인재들이 돈이 되고 미래 성장이 있는 코인 기업들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게 이미 그들에게 검증이 된 거죠. 네, 데이터를 다뤄보고 글로벌 기업에서 뭔가를 해봤던 경영자들이 독립해서 비트코인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서 간다는 것은 여기에 돈이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의 컴투스라든지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 뭐 이런 회사들의 향후 전망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환율 한번 봅시다. 원달러는 1186.554원에 끝났습니다.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WTI도 2.81% 상승해서 76.1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채권 수익률이 야금야금 올라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10년짜리가 벌써 1.48, 어제 1.50이었던 것 같은데 전 금요일날 EBP 하락했습니다. 30년짜리는 1.88%, 2년짜리가 0.70을 찍었죠. 네, 0.68, 0.66 하다가 0.70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크게 오르진 않지만 야금야금 상승하고 있는 것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좀 관심을 가지고 깊게 워칭을 하셔야 합니다. 금일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뭐 크게 할 말은 없어요. 이제 연말이고 꾸준히 분할 매수 하자라는 이 한 줄 슬로건을 이미 걸었기 때문에 첫 번째, 분할 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개인 양도세 관련 매물이 지속 출회되면서 지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트렌드로 보이며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악성 양도세 관련 매물들은 다 나올 것으로 보는 거죠. 오후에 줍줍하셔야죠. 그래서 지속 분할 매수를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펀드멘탈이 견조한 종목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 성장성도 좋고 수익도 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섹터들이 있죠. 반도체, 2차전지, 그렇죠? 게임, 엔터 이런 회사들은 내년에도 시장의 리더로 나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줍줍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 끝난 미국의 주가 상승 분위기가 한국 시장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연초 단기 반등 양세가 나타날 건데 여기에 대비해서 분할 매수를 지속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악재가 다 찾아온 후 단기 골디락스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하자. 앞에 1번으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비슷한데요. 모든 악재가 다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공포에 대한 것들도 이제 희석되기 시작하죠. 안정적으로 금리가 움직이고 달러 인덱스도 90에서 달러 지수가 90에서 안정적으로 행보 중이고 유가도 뭐 70달러에서 안정적이고 FOMC가 확실하고 분명한 출구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악재가 다 시장에 쏟아진 이후에 나타나는 단기 골디락스 시장. 이 시장에 대해서 1월 초에 한번
주가가 단기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보는 거죠. 문제는 어느 업종, 어느 종목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릴 건지에 대해서 우리들의 이제 관심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잘 맞추는 사람이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오늘 아침 끝난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면서 테슬라, 엔비디아, AMD, 애플 등의 반등이 주는 함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시장 시선이 분산에 대해 분산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즉 잡지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늘 백본 시장의 가장 큰 줄기 키포인트를 찾아서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전략이 최고라는 거죠. 여당이 시장 리더는 IT, 반도체주가 주력이며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서로 교차하면서 왔다 갔다 하죠. 마이크론이 상승할 때는 메모리 쪽으로, AMD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비메모리 쪽이 상승할 때는 그쪽으로 이렇게 서로 스윙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나 결국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합쳐진 반도체는 둘 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주력 섹터로서 지속 분할 매수를 추천하는 거죠. 다음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역시 그동안 단기 가격 정도가 기간 조정이 마무리돼 가고 있게 그렇게 보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인 1분기 중반에 내년 1월 중반 정도에 이제 실적 발표들이 나는데 그때를 기반으로 해서 상승할 확률이 있고 미리 선반영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제부터 이제 제가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바닥 탈출 가능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제 유황양행이 눈에 확 도는데 그렇죠? 레이저 티닙이라는 강력한 물질 개발로 해서 얀센과 서로 협업까지도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산 3선까지 가는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저는 뭐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은 아예 접어버리는 거죠. 내가 그걸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항암처럼 나중에 위코로나 세상에 오픈됐을 때 활발하게 다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임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좀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유한양행이 좋아 보이긴 한데 너무 이제 시총이 4조가 좀 넘어 있는데 저는 한 6조, 7조까지도 보는데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죠. 이런 면들이 좀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레이저 티닙의 강력한 파워와 좋은 파이프라인의 힘은 향후에 추가 상승이 전망돼 유한양행 강력히 한 번 정도는 봐야 될 그 제약바이오에서 뭔가를 담그고 싶으신 분들 유한양행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인데요. 중기 보유 종목으로 가능성이 이제 검증이 전 됐다고 하는 거죠.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가 열리는데 여기에 많은 로봇들이 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에브리 로봇, 에브리본 등 뭐 여러 로봇 기업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새로운 먹거리, 기존에 있지 않는 새로운 먹거리 대신 세상을 변화시킬 그 무엇 이런 눈의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것들로 시작의 출발점에 서 있는가 강력한 성장력이 있는 것을 많이 찾고 좋아하는데 이제 로봇이 우리 눈에 들어온 거죠. 로봇도 한 주도 종목은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될 그러한 섹터로 보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꾸준한 매수. 28일 오늘이면 양도세 마감 매도가 나올 것이고 다음에 배당을 위해서도 오늘까지는 사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부터는 자기가 사고 싶은 종목을 줍줍 하는 그러한 뚝심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강력히 응원합니다. 꾸준히 움직일 시간이다. 그렇죠? 네, 이게 오늘의 한 줄 결론입니다. 꾸준히 움직일 시간이다. 네, 여러분들의 즐겁고 멋진 연말과 대박이 나는 하루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